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편법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용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패를 통해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 한국, 이것은 저는 지나친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패라는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들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정말 노력, 또 부모들이 피나는 어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왔던 것, 또 사회에 종합적으로 어떤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지 단 한 가지 부패를 통해서 이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환원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많으시나요? 먼저. 예. 저는 뭐 질문과 동시에 저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뜻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국방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군에서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보면은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 뭐 이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같은 주제로 가지고 오고 있는 큰 테마인데, 방산업계에 종사하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방산 비리라는 게 뭐냐? 싸게 만든 원래 원가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 중간에 개입한 여러 브로커, 뭐 기타 하여튼 범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는 것이 방산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산 비리 방산 획득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국내에 있는 방산 기업들은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국가를 향해서 사기를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사기 쪽이 되겠지만,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철저하게 원가 검증을 받고 있고, 또 실제 제출했던 계약에 따른 계약이 종결된 후에 정산이 끝난 후에도 감사원에 의해서 몇 년 후에도 다시 또 원가를 재검증할 수도 있고, 다시 살펴봐가지고 그때 더 받아간 것이 있으면 다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그 원가에 대해서 제조 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협상력에 의해서 싸게 사거나 아니면 비싸게 주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곳에 방산 비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의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약집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방산비리 하는, 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사, 감사로 집중돼가지고 업체들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로. 몇 년 동안 무슨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구별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이선희 대표님께서 잘 들으실 거로 보였습니다. 한 말씀만 거의 코멘트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서 소위 해외 무기 체계를 어떻게 도입을 해오느냐 하는 수요 결정, 이런 과정까지도 사실은
스크린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을 했던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제안했던 것이 이제 방위사업 옴부즈만으로 소위 민의 시민 통제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안이었고 그때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이 방위사업 옴부즈만을 는 안을 국방부로 가면은 빼가지고 오고 다시 넣고 또 빼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관철을 시켰던 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소위 국방획득 수요의 어떤 그 방향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해외 도입 무기 체계의 어떤 원가 또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어떤 시장 가격 그 중에 소위 그 웃돈들을 뺀 나머지 순수한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고 그러한 것들이 국내의 어떤 방산 업체들의 경쟁력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TIUK의 소위 정부의 어떤 국방 그 투명성 지수 또 그 기업들 방위 산업체죠 방산업체의 어떤 투명성 지수 이런 것들에도 평가를 받고 그러한 좋은 레퓨테이션을 근거로 해서 경쟁력이 훨씬 강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UNGC의 그 박석범 사무총장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 아주 좋은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 사항 중에 그 부패를 경험한 어떤 그런 사례는 3% 이하라는 그런 낮은 숫자인데 비해서 우리가 늘 수치상으로 보는 이 투명성 지수, 부패인식 지수는 또 매우 낮은. 그래서 뭐 계속 통수가 내려가는 이 이율배반적이고 한 상황에 대해서 평소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상탁하청이라는 또 그런 현상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사법기관의 개혁 그 부분에 장관 예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전문 인사, 장관 예우 이런 것이 이제 시차를 둔 부패 형태다, 또 간접적인 부패 형태다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도 아주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부패 하나로서 공감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나 그게 공감이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이제 이거와 연관된 것들이 이제 공직자들이 취업 후에 낙하산이라 할까 또는 뭐 유관기업 취업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범주라고 보여드는데 이런 면들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런 그 상탁하청의 현상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연, 지연, 뭐 여러 그 커넥션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지 이거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 고치기보다는 국민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총장님께서는 OECD 기준이란 것들을 여기 오히려 소개를 해주셔야 마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리에 갔을 때 아마 뵀었을 텐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국제사회에서도 막 이제 이른바 이제 최근에 그 한 10년 전에 나왔던 것이 소위 스테이트 캡처, 그 국가 포획이라는 것이 이제 큰 덩어리 주제로 제시가 되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분들은 별로 그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뿌리에 있어서 소위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이해충돌 방지 더하기 뭐 우리 그 조상들도 이미 그러한 원리를 적용을 시켰고, 또 소위 그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행위의 통제, in appearance, 그런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꼭 부적절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행위 자체까지도 이제 좀 극복을 하자라는 것이 선진적인 어떤 그 윤리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 또 그 모든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에서의 어떤 공통된 어떤 의제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단지 뭐 이해충돌 방지 법을 제정을 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 또는 뭐 이해충돌 방지 그 어떤 국가 기구를 설립하면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 생활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통용돼야 할 원칙, 기본 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마인드가, 또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바탕에서의 그 교육, 뭐 학교든 그 기업이든 사회든 상관없이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또 캠페인, 언론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임장 이사님께서는 내부분이시니까 다시 손을 드셨는데 기회를 못 가지고 계십니다.